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환이 있습니다. 방치하면 사망을 부르는 심뇌혈관 질환. 살아남더라도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는데요. 가슴이 딱 벌어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앞이 갑자기 뿌연면서 내가 딱 쓰러진 기억밖에 없죠. 전신을 도는 몸속 혈관의 길이는 약 10만 킬로미터.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히거나 터지면 큰일이지만 전조 증상이 없어 더 위험합니다. 혈관이 70% 보통 막히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요. 어느 날 갑자기 30대의 급사, 40대의 급사의 원인이 되는 심근경색과 같은 위험한 질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이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지방을 많이 먹느냐가 혈관을 망칠 수도 살릴 수도 있죠. 불포화지방산의 경우 등푸른 생선, 견과류, 들기름 등에 풍부하며 포화지방산과는 달리 심혈관계 질환에 도움이 되는 착한 지방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혈관 속 지방 관리를 돕는 착한 지방.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채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아봅니다.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다는 이가 있습니다. 분당의 한 병원. 62살 임인혁 씨는 주 3일 병원을 찾는데요. 지금 언어도 약간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좋아지려고 재활치료실에 오는 거예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임인혁 씨. 어떤 상태인 걸까요? 한번 팔 한번 들어보세요. 손 이렇게 움직여 보시고 그래 천천히 이제 일어서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여기까지 걸어갔다 와 보세요. 잘하셨어요. 앉으세요. 네. 이제 걷고 한 거는 전에보다 많이 좋아지셨죠? 네네. 불편해가지고 뭐 할 때 걷고 움직이는 일상 속 동작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태인데요. 하얗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지금 병변이 다 생긴 부위예요. 인혁 씨의 뇌를 보니 좌측에 하얗게 병변이 일어나 있습니다. 현재는 좌측 편마비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동작 수행을 할 때는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고요. 뇌졸중 후유증에 시달리는 인혁 씨. 홀로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아내가 차려둔 반찬을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한쪽 팔을 쓸 수 없다 보니 이마저도 힘들고 오래 걸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안 쓰려고 하는 게 그 무의중이고 있어서 그렇대요. 그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쓰라고. 이거 굳어지면은 이게 다시는 못 쓰니까 웬만하면 이거 움직이고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잘 안 돼요. 38살 젊은 나이에 뇌출혈을 겪은 후 2번의 뇌경색까지 인혁 씨는 총 3번이나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도착했습니다. 아니 밥 먹었어요? 네, 밥 먹고 지금 설거지 하는 중이에요. 아유 설거지까지 좀 하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네? 약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밥 먹고 약까지 먹었어요? 이제 먹어야죠. 여기 약을 아직 안 먹었어요. 점심약 먹어야 돼요? 점심약 먹어야 돼요. 그거 아닌데요? 그것도 아니에요? 저녁약이에요? 그게? 아내의 말에 약을 찾아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에 먹어야 하는 약만 해도 여러 가지기 때문이죠. 아침, 점심, 저녁 다 틀리고 점심약이고 이거는 신경과 약이에요. 신경과 약. 이 신경과 약은 부활인데 아침, 저녁 2번 먹고요. 하루에. 2번이나 머리를 여는 수술을 했던 인혁 씨. 아직도 그 수술 자국이 선명합니다.
동맥류가 왼쪽에 있을 때 왼쪽 한 번 했던 거고요. 3년 후에 다시 오른쪽에 생겨서 다시 또 이쪽을 또 열은 거예요. 이쪽을. 그래서 다시 열어서 한 거예요. 괜찮아질만 하면 또다시 찾아왔던 혈관 질환. 지금은 사소한 일상도 아내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왼손으로 들고 닦아봐요. 그 왼손으로 저기 이를 들고 칫솔로 닦아봐요. 칫솔로. 예. 왼손을 써야 돼요. 그렇게. 마치 아이처럼 아내가 일일이 신경 써줘야 겨우 왼손을 쓰는 인혁 씨. 보호자가 필요한 삶이 돼버렸습니다. 참 좋은 사람 만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 30대 중반에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 하지만 결혼 후 건강했던 기간은 너무도 짧았는데요. 첫 뇌졸중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죠. 아, 그야 뭐 하늘이 무너졌죠. 뭐 그때는 하늘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고 아이도 이제 애기인지 2살짜리인데 이제 2살인데 응? 어떻게 됐든 목숨만 살려달라고 막 이제 거기서 3일 동안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목숨만 살아있으면은 어떻게든지 살아가겠지요. 살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죠. 어떻게. 유난히 모질던 풍파를 겪고 그나마 지금은 이렇게 산책에 나설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부부는 감사하다는데요. 자리를 끌고 다니는 데가 엊그저께 같았었는데 지금 날아다닌다고 해요. 지금 그렇죠. 그 완전히 그때는 진짜 이거 발을 이게 다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신발도 붙어 다녔었어요. 이게. 끌고 제일 끌고. 이게 못 뛰었어요.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재활해가지고 지금 좋아진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지 진짜. 아주 기적이지 뭐. 기적이야. 이렇게 걷는 거. 누군가에겐 당연한 일상도 연습이 필요해진 인혁 씨. 돌이켜보면 젊다고 고혈압을 방치했던 게 가장 후회된다고 합니다. 혈압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뭐 남의 일로만 알았는데 이게 그게 아니구나. 내가 조심해야 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혈압이 참 중요한 게 하는 건데 그리고 이 집안에 임시 집안에 혈압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족력이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살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하여튼 실제로 고혈압은 다양한 위험 요인을 제치고 심뇌혈관 질환의 가장 큰 위험 인자로 작용하는데요. 고혈압은 혈관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압력을 계속 주기 때문에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관벽이 탄력을 잃고 두꺼워지게 돼요. 또 그리고 혈관벽에 미세한 손상을 주기 때문에 동맥경화증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쉴 새 없이 전신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데요. 이런 혈관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이 쌓이면 혈관은 좁아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이 발생하고요.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협심증이나 심근병색이 생기게 됩니다. 점점 취약해져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혈관. 실제로 혈관 질환 유병률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허혈성 심장 질환입니다. 그리고 사망 원인 2위는 뇌졸중을 포함한 기타 뇌혈관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은 심혈관 질환이고요. 이어서 뇌혈관 질환이 사망 원인 4위를 차지했습니다. 혈관 문제는 비단 나이 든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한 병원의 재활병동, 이곳은 다양한 이유로 재활치료 중인 사람들이 많은데요. 46살 이금미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금미 씨는 오른쪽 팔다리 편마비로 벌써 1년째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제 검사 받으러 갔다가 뇌종양이라는 판단을 받았어요. 뇌종양으로 인해 뇌혈관이 약해지며 편마비가 온 금미 씨. 이후 걷는 것도 힘들어졌다는데요. 천장에 매달린 줄에 온몸을 의지한 채 차근차근 걷는 방법을 연습해 봅니다. 이렇게 자기 체중을 조금 더 당겨줄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걷게 하시면은 안정감도 생기시고 자기 체중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힘으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젊은 나이에 걷기 힘들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금미 씨. 홈쇼핑 회사 기획팀장으로 일하며 젊은 시절을 일로만 보낸 게 후회로 남는다는데요. 일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래서 그거를 제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오른쪽 팔다리를 쓰기 어려워진 금미 씨는 손을 씻는 것처럼 일상의 작은 부분도 재활 치료로 연습을 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태어나면 뭐부터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혼자 세수하기? 그리고 혼자 세수하고 오른손으로 밥 먹기? 오른손을 쓰는 기쁨이 빨리 왔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평범한 일상을 꿈꾸는 금미 씨. 이곳에서 재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원인은 대부분 혈관에서 시작된 질환이 많습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혁심증과 같은 심내혈관 질환들은 돌연사의 위험이 높고 신체 마비나 언어 장애, 인지력 저하 등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평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혈관 건강을 망치는 걸까요? 대부분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건 고지혈증과 고혈압, 그리고 그 시작엔 혈관 속 지방이 있습니다. 그 혈관 속에 지방이 증가하면 우리가 소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말하는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내벽에 겹겹이 쌓이면서 혈관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결국은 좁아진 혈관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서 우리 영양분이랑 산소 공급이 어려워지고 저희가 얘기하는 심내혈관 질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혈관 속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낀 혈관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혈관에 지방이 쌓여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은 없다는 건데요. 혈관 세포 자체에는 통증을 느끼는 그런 감각이 없는데요. 혈관이 70% 보통 막히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요. 실제적으로도 뇌질환 환자 같은 경우 한 70% 정도는 자각 증세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관 속 지방이 쌓이는 원인은 뭘까요? 하루의 시작을 체중계와 함께 한다는 45살 박현정 씨를 만났습니다. 현재 그녀의 체중은 109kg을 넘기는 상황. 열심히 해서 진짜 하루에 0.5kg, 0.3kg 이렇게 해서 조금씩 빠지다가도 하루만 제대로 먹으면 2kg, 3kg가 쪄버려요, 살이. 그게 체중 변화가 그렇게 되니까 좀 허무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30대 초반부터 체중이 급격히 늘었다는 현정 씨. 최고 130kg까지 쪘었다는데요. 밖에서 지나가면서 누가 쳐다보고 수근수근 거리는 것 같고 괜히 나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점점 밖을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10년 가까이를 아예 걷는 것조차 문 앞 현관 앞에 한 발자국조차 나가본 적이 없어요. 살이 찌면서 현정 씨에게 찾아온 건 각종 혈관 질환입니다. 40대 중반에 먹을 약도 많죠.
이거는 지금 고지혈증 약이고, 요거는 당뇨 약이고, 요거는 혈압 약이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5년 전부터 당뇨와 고지혈증을 알아온 현정 씨. 1년 전엔 고혈압까지 진단받았다는데요. 뒷목이 막 갑자기 뻣뻣하더라고요. 뒷목이 막 뻣뻣해지고 머리가 계속 자고 일어나도 띵하고 이래서 갑자기 병원 갔더니 혈압 검사를 했는데 혈압이 좀 생각보다 수치가 높다. 그래서 약을 복용해야 된다고 판결을 받았어요. 앉아. 혈관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현정 씨. 하지만 쉽지가 않다는데요. 늦은 오전 시간, 현정 씨가 아침 겸 점심을 먹으려나 봅니다. 그녀의 메뉴는 보통 배달 음식, 익숙한 듯 음식을 받아드는데요. 그런데 시킨 음식의 종류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등갈비찜에 편육에 떡갈비까지 전부 다 기름진 육류 위주의 식단인데요. 평소 고기를 워낙 좋아하는지라 이렇게 먹는 일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또 끼니를 몰아 먹다 보니 매번 폭식하게 된다는데요. 고지혈증이 콜레스테롤이 뭐 체내에 많이 쌓이고 뭐 그런 혈관이 안 좋고 뭐 끈적끈적해지는 그런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기름진 음식 막 치킨, 피자, 뭐 패스트푸드, 햄버거 이런 거 많이 먹고 음료수도 막 단 음료수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원인을 알면서도 조절이 되지 않는 식단 관리. 현정 씨의 건강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병원을 찾았습니다. 현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혈관 건강 지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모두 굉장히 좀 심한 상태입니다. 콜레스테롤도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LDL이라고 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습니다. 200이 넘어가는 수치고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경동맥에 지방이 껴있을 뿐 아니라 이미 경동맥 내막이 두꺼워지며 동맥경화가 진행 중이었죠. 비정상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우리 혈관에 침착이 됨에 따라서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인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갑자기 30대의 급사, 40대의 급사의 원인이 되는 심근경색과 같은 위험한 질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혈관에 지방을 쌓는 요인은 우리의 생활 습관 속에 있습니다.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 부족, 신체 활동이 부족한 것도 있을 거고요. 흡연하는 습관, 과도한 음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식사입니다. 식사. 식단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포화지방, 그리고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트랜스지방이 있죠. 쉽게 생각하면 육고기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때문에 나쁜 지방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착한 지방을 대표하는 불포화지방은 생선이나 견과류에 풍부합니다. 불포화지방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덕분에 우리 몸에 들어와도 쉽게 쌓이지 않고 LDL 콜레스테롤 증가를 막아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육류 같은 포화지방을 먹으면 간에서 지방산을 효소와 결합해 중성지방이 만들어집니다. 중성지방은 전신으로 퍼져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요. 하지만 그 수가 너무 많아지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로 변화됩니다. LDL은 혈관 벽에 쌓여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죠. 그런데 생선 기름 등 불포화 지방을 먹으면 그 안에 있는 DHA와 같은 오메가3 성분이 중성지방의 합성을 방해합니다. 그로 인해 나쁜 콜레스테롤 증가를 막고 혈관 건강 개선을 돕는 거죠. 그렇다면
대표적인 불포화 지방엔 어떤 게 있을까요? 통영의 작은 섬 골리도를 찾았습니다. 주민 150여 명의 작은 마을인 이곳에선 주로 생선 양식을 하며 살아간다는데요. 한 양식장에서 어촌계장인 이춘득 씨와 그의 아버지 이철주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이곳은 고등어 약 5만 마리를 키우는 고등어 양식장. 고등어를 손바닥만할 때 잡아 가두리에 넣어서 키운다는데요. 1년 정도 키우면 400g 정도로 자라 출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등어 양식은 거의 지금까지도 자연에서 체포해가지고 키우는 방식이에요. 예, 고등어는 이 양식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예, 고등어가 우리 건강에 좋다는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양식업자들이 불과 한 10년 전부터 이래 좀 한 것 같아요. 생선 중에서도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가 풍부하다고 알려진 고등어. 이곳 골리도 사람들은 고등어를 많이 먹어 건강하다고 자부합니다. 이철주 어르신도 90을 앞둔 나이지만 질환 없이 건강하다는데요. 몸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비결이 이 고기를 많이 먹어서 비결인가 그렇게 생각해요. 푸른 생선, 이 고등어도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오메가3도 풍부하고 하다 보니까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고등어예요. 생선 중에서도 지방이 많은 고등어는 회로 먹으면 특히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당일 잡은 싱싱한 고등어 회를 맛볼 수 있다는 게 이곳 통영의 자랑 중 하나죠. 고등어를 활용한 요리도 다양합니다. 갓 잡은 고등어가 상위에 오를 준비를 하는데요. 소금간을 한 구이부터 매콤한 조림까지 이곳 사람들의 밥상엔 늘 이렇게 고등어가 빠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동네에서는 크게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시거나 아니면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고기를 생선을 많이 먹고 일고기보다 생선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고등어 한 상이 차려집니다. 이곳에선 건강 장수하는 어르신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유필순 씨 몇 살입니까? 80몇 우리 어머니는 89. 소 이점이 몇 살입니까? 50살 먹어. 그러면 안 되고 진짜면 말해. 89. 착한 지방,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해서인지 이곳에선 도시에서 흔한 혈관 질환 걱정도 없다고 합니다. 혈관 질환은 없고요. 근데 여기 시골이다 보니까 어촌이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해서 관절이 조금 아프지 혈관 그런 거는. 이 동네는 심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은 손에 꼽을 정도고 대개 요양원도 안 가고 태어난 자기 집에서 돌아가시고 거의 90 몇 살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이 마을 사람들의 혈관 건강을 지켜준 불포화 지방산은 바로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였는데요. 오메가3는 혈중 중성 지방의 수치를 낮춰줘서요.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혈액을 좀 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혈전 형성의 위험을 줄이고 그로 인해서 이런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사건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오메가3가 알려지기 시작한 건 1970년대 덴마크의 존 다이아베르크 박사에 의해서입니다. 그는 그린란드의 이누이트족에 주목했는데요. 지방 섭취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심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았던 이누이트족. 이 현상에 의문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그들이 즐겨 먹는 생선에 오메가3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 함유량이 높다는 걸 발견한 거죠. 이후 오메가3에 대한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실제로 고중성지방 혈증인 성인 42명에게 오메가3를 섭취하게 한 결과 중성지방과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했고요. 오메가3 섭취는 관상동맥 심장질환 사망률을 36%나 감소시키고 총 사망률 역시 17%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인의 경우 혈관 건강에 중요한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지만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대부분 오메가3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오메가3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메가3를 신경 써서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몸속 오메가 지방산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죠. 오메가3는 필수 지방산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오메가6 역시 필수 지방산으로 면역체계 강화 등 여러 기능을 합니다. 제일 좋은 건 오메가3와 오메가6를 1대4 비율 이하로 섭취하는 건데요. 현대인의 경우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섭취 비율이 최대 약 1대20이라고 합니다. 오메가3의 경우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고 또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오메가6 지방산은 세포 성장과 뇌 기능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하지만 과다 섭취 시에는 염증성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면 오메가3와 또 오메가6의 비율을 적절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인체에서의 역할을 살펴볼까요? 오메가3는 움직임이 매우 활발한 반면 오메가6는 움직임이 느린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메가3가 충분하면 세포막 구성물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호르몬이 빠르게 반응하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집니다. 반면 오메가6가 많을 경우 세포막 구성 요소들이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대사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메가6 비율이 많아지면 세포막이 딱딱해지고 세포막 투과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메가6가 많아질수록 세포의 영양 공급이 어려워지고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등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져서 각종 대사 질환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오메가3 섭취를 신경 써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년 여성들인데요. 중년 여성들의 댄스 교실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즐거운 취미 생활로 건강을 찾고 있다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좀 붓는 것 같은데 또 이 시간에 운동하면 혈액순환이 좀 잘 되는 것 같고 붓기도 좀 빠지고 몸이 무거웠는데 하고 나면은 땀을 쫙 흘리고 집에 가면은 몸이 개운해요. 그걸 느껴요.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혈관 건강은 어떨까요? 주변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혈관 건강 나이를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장비를 통한 검사는 모세혈관에서 맥박의 파동을 분석해 가지고요 혈관의 나이를 볼 수 있는 그런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들의 혈관 건강 나이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내 나이 또래 56세 빠친 친구들보다 비교했을 때 12살이 많아요. 순환. 지금 나이가요? 혈액순환도 혈관 나이는 68세로 나왔어요. 56살 김오경 씨의 경우 혈관 나이가 12살 많게 나왔습니다. 놀랐어요. 너무 많이 높네요. 생각보다 제가 예상에 조금 좀 덜
더 젊게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네.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좀 이렇게 손발이 너무 차고 그리고 순환이 좀 잘 안 돼서 다리가 너무 자주 저리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혈압이라든가 고지혈 이런 거에서 원인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많게는 17살까지 혈관 나이가 많게 나온 사람도 있었는데요. 총 10사람을 검사해 본 결과 혈관 나이가 적게 나온 사람은 단 3명. 10명 중 4명은 본래 나이보다 혈관 나이가 더 늙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고지혈증 유병률을 보면 50대 전까진 남성의 비율이 높지만 50대 이후부터는 여성의 유병률이 2배 이상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는 갱년기 여성 호르몬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혈관 질환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 잘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것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심혈관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성들이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 레벨이 떨어지면서 중년 여성에게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은 혈관에 탄력성을 주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갱년기 이후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면 혈관 벽이 두꺼워지면서 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중년 여성이라면 혈관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이유죠. 한편 중년에도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가 있습니다. 의류 유통업을 하고 있는 63살 신미옥 씨를 만났는데요. 도소매 업만 35년째 해온 미옥 씨는 의류에 있어선 전문가죠. 제가 저기 모델 활동한 사진이에요. 국내외를 넘나들며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미옥 씨. 그만큼 누구보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미옥 씨는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 꼭 해주는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바로 벽을 사용해 꼿꼿하게 서는 스트레칭인데요. 이 벽서기라고 그러죠. 예, 세팅 포즈라고도 하는데 이게 꾸준히 틈틈이 하니까 몸이 상당히 혈액순환이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녀가 혈액순환에 신경 쓰는 이유는 과거 혈관 건강에 위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혈전증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 몸의 그 혈액의 그 흐름을 위해서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척추를 곧게 세우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제가 신경 쓰고 이렇게 꼿꼿이 앉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피로를 느꼈던 미옥 씨.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혈압도 뭐 상당히 높았고 뭐 당뇨는 말할 것도 없고 부정맥 혈전증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콜레스테롤도 막 LDL이 높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하구나. 생각해보면 젊은 시절 생계를 위해 몸을 혹사시키며 일을 했던 게 원인이었다는데요. 그때는 밥을 먹는 게 좀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막 국수 같은 거를 먹고 때우고 밤에는 막 또 야식으로 막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고. 혈전증을 겪은 후 180도 달라진 일상. 이제는 사소한 생활 습관 하나도 혈관 건강에 초점을 둔다는데요. 퇴근 후엔 매일 마사지를 해줍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니까 피가 쏠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 내버려두면 이제 그게 이제 몸을 다 망가뜨리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퍼 올리는 거죠. 혈액순환을 뭐 약간 인위적으로 좀 시키는 거죠. 그러면 시원하고. 꾸준히 관리한 결과 지금은 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혈관 건강을 극복하면서 자신감도 얻고 다양한 사회 활동도 하고 있죠. 건강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엄청 매달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사실은 내가 나한테 선물을 주면서 살고 있어요. 기름진 음식은 안 먹고 그냥 이 피가 맑아지는 음식을 먹고 제철 음식을 먹고. 혈관의 위기를 계기로 식습관도 완전히 바꿨다는 미옥 씨. 그녀는 어떤 식단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가장 초점을 두는 건 착한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 섭취인데요. 생선 요리도 자주 먹으려 노력합니다. 혈관 건강 비결이 담긴 밥상.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뭐 인스턴트 식품은 내가 먹고 싶어도 피하고 뭐 이런 거로도 맛을 내가 아니까 굳이 뭐 혈관에 안 좋다는데 그걸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무엇을 먹느냐가 곧 나를 만들고 건강을 좌우한다고 믿는 신미옥 씨. 그녀가 건강한 식단과 함께 꼭 챙기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를 따로 섭취하는 건데요. 특히 나이 들수록 신진대사가 떨어져 오메가3 흡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은 오메가3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하이퍼셀 RTG 오메가3라고요. 흡수율이 좋다 그래서 먹고 있어요. 이렇게 몸이 아픈 다음부터 이걸 먹으니까 몸이 확실히 개운하고 흡수율도 좋으니까 이게 뭐 손저림도 없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가서 또 피 검사 해보니까 혈관이 또 깨끗하다고 그래요. 오메가3의 분자 구조는 과학기술과 함께 꾸준히 발전해 왔는데요. 자연에 존재하는 1세대 오메가3부터 불포화 지방산 함량을 높인 2세대를 거쳐 3세대인 RTG 오메가3까지 발전했습니다. RTG 오메가3는 가장 발전된 형태로 분자 구조에서 불필요한 포화지방은 제거했고요. 흡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동시에 불포화지방산을 높인 형태입니다. 따라서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RTG 오메가3는 이전 세대에 비해 생체 흡수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RTG 오메가3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오메가3는 지용성 물질이라 체내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소화 효소나 담즙 등을 분비해서 흡수력을 증가시켜주는 작용이 필요한데요. 특히 흡수력이 가장 좋은 오메가3인 RTG 오메가3도 공복이나 저지방식이 섭취 후에는 굉장히 저조한 흡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메가3를 연구하는 한 연구소를 찾았는데요. 생체 이용률과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이뤄지는 이곳. 여기서 최근 주목하는 것은 하이퍼셀 오메가3입니다. 이 하이퍼셀 기술은 지용성 물질을 작은 입자로 쪼개주는 기술입니다. 이 하이퍼셀 오메가3의 지방산 입자는 미세한 입자로 되어 있고요. 인지질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흡수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작게 쪼갠 것뿐만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몸의 70%는 수분이라 지방이 녹는 지용성을 지닌 오메가3는 체내 흡수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물과 친한 친수성을 띠는 인지질로 오메가3를 감싸서 물에 잘 녹게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 흡수율을 빠르게 만든 게 바로 하이퍼셀 오메가3인 거죠. 하이퍼셀은 체내의 흡수력을 증가시키고 체내의 이용률을 높이게 하는 기술인데요. 이러한 기술은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제약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기술입니다. 실제로 하이퍼셀 오메가3가 몸에 어떻게 흡수되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일반 오메가3와 하이퍼셀 오메가3를 준비. 동시에 물에 넣고 섞어보는 실험인데요. 일반 오메가3는 물에 섞이지 않고 뜨는 반면 하이퍼셀 오메가3는 물에 녹으면서 확산되어 섞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퍼셀 오메가3는 친수성을 지녀 우리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건강한 한국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이퍼셀 RTG 오메가3를 섭취시켰을 때
기존 RTG 오메가3 섭취군보다 혈중 DHA와 EPA 농도가 증가하며 체내 높은 흡수율을 보였는데요. 이 기술은 항암제를 포함한 제약 분야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흡수율이 낮은 항암제인 파클리탁셀을 미세입자로 만들어 양극성 물질로 감싼 후 복용했을 때 생체 이용률과 장세포 흡수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이퍼셀 RTG 오메가3를 섭취하면 혈관을 젊게 만들 수 있다는데요. 많은 이들이 건강을 위해 찾는 헬스장. 이곳에 남다른 근육을 자랑하는 이가 있습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몸매의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제가 운동을요 좀 늦게 시작했어요. 69세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60대 후반부터 운동을 시작했다니 이분의 나이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네, 연세가 어떻게? 48년생 77세예요. 70대 중반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김순희 씨. 트레이너인 아들에게도 어머니는 큰 자랑이라는데요. 저희 젊은 직장인분들이 많으신데 말씀하신 대로 뒷모습만 보면 다 그 나이대로 안 보시고 어머니 보시고도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큰 동기부여를 준다고 다들 대단하다고 하시고 자기도 이제 용기가 나고 힘이 난다고 그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자타 공인, 대전에서는 몸짱 모자로 소문난 두 사람. 이미 대회에도 출전하고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순희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각종 트로피와 상장이 눈에 띄는데요. 젊은 사람도 어렵다는 피트니스 대회에서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2023년도 5월 달에 시니어 전국 보디빌드 대회에 나가서 이거 1등을 했어요. 이게 트로피고요. 이거는 상장. 이거 상장이고요. 몸매만 젊은 게 아닙니다. 혈관 나이도 무려 10살 넘게 어리게 나왔죠. 다른 노인들을 보면은 콜레스테롤이 높다, 고지혈증이 있다, 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 하면서 모두 한 가지씩 병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은 한 가지도 없어요. 김순희 씨는 어떻게 혈관을 관리하고 있을까요? 가장 신경 쓰는 건 역시 식단. 이거 참깨예요. 참깨가 우리 몸에 좋은 지방이 많다고 그래서 참깨 세이드 만들고 있어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와 참깨, 그리고 아몬드 음료를 넣고 갈면 혈관 건강 음료가 완성됩니다. 간식을 먹더라도 혈관 건강을 생각한다는 순희 씨. 어머니 맛이 어떠세요? 너무너무 맛있고요. 너무너무 담백하고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흡수율을 높인 하이퍼셀 오메가3도 꾸준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를 먹으면요. 혈관 나이가 젊어지고 피가 맑아진다고 그래서 제가 꾸준히 이렇게 젊어서부터 먹고 왔는데 지금은 너무 좋고 제 혈관 나이가 60대로 나와요. 건강검진 하면은. 꾸준히 오메가3를 섭취해온 결과 젊은 혈관을 유지한다는 김순희 씨. 실제로 오메가3는 혈관 질환 예방을 돕는데요. 한 연구 결과 대사증후군 환자들에게 오메가3를 섭취시켰더니 중성지방과 대사증후군이 감소하고 혈압이 정상화되는 걸 확인했고요.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면 뇌졸중과 혈전증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메가3는 식약처 권장량에 맞춰서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어류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혈압약이나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에 섭취 여부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 장수의 기본 조건은 튼튼하고 깨끗한 혈관입니다. 더 늦기 전에 챙겨야 할 혈관 건강. 일상 속 작은 노력으로 혈관 속 지방을 녹인다면 몸속 시한폭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